자리를 잡은 설현준 선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지금 바둑 스타일이요. 확실히 설현준 5단이 우세하긴 한데요. 굉장히 찜찜한 바둑이긴 합니다. 지금 중앙도 맛이 나쁘고 여기가 모양이 넓기 때문에 모양이 넓다는 것은 집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침투할 좀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으로 네, 해석을 그렇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예, 마지막 하나, 그리고 좌귀도 셋. 찝찝해요. 네. 다섯, 그래서 제가 흑이라면 일곱, 우세한 거는 알겠는데 찜찜해서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치중 가나요? 거기요. 이거 그냥 여기로 받으면 혹시 안 될까요? 그것도 네. 지금 머리 긁적이죠. 지금 하이라이트가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이거든요. 지금 김지석 구단이 노리는 바는 분명 알겠습니다. 흑이 이쪽을 두면 흑이 이쪽을 막으면 이수가 생겨서 입구자로 연결이 가능하네요. 여기를 올라서고 이렇게 마늘몰 하면 흑이 다 못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럼 흑이 원래는 부분적인 정수는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여섯, 이런 뒷맛이 생겨요.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내려설 때 이렇게 있는 순간 미리 이 교환이 있어서 흑이 안에서 백도를 잡을 수 없으니까요. 뜻은 알겠는데 지금 호구 자세가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이수는 너무 깔끔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집으로는 백이 득이지만 이게 백이 거의 여기 올라서서 살아있던 돌이 지금은 완벽한 곤마로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이 내키지 않는 교환일 것 같습니다. 자, 백은 붙이고 또 밀면서 깔끔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어서 흙 모양의 좀 단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흙은 어떻게 두는 게 좀 깔끔할까요? 깔끔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30초 남았습니다. 이미 형태가 여기 치중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깔끔한 자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바깥쪽만 관계가 없다면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깥쪽만 중시한다면 이런 데를 받고 보통 여기를 둘 때 뭐 이런 데 늘고 여기를 둘 때 뭐 아래로 밀어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백도 아직은 못 살아 있고 바깥쪽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여섯, 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거기서 또 가장 강한 수를 선택합니다. 지금 오늘 바둑은 계속해서 9소리만 들으면 강수로 손이 향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호구되어 있는 형태에서 단수를 친다면 패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패도 그렇고 지금 자체로 여기를 안 받은 거니까요. 네. 지금 이쪽과 이쪽 연관해가지고 많이 찜찜한 형태이긴 한데요.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견뎠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바둑이 불리한데 설현준 5단이 견디니까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화납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근데 또 시간이 없어요. 이번에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 시간이 없습니다. 끊었고요. 어렵게 만들어 가는데요. 두 선수가 장기로 하는 부분전 수익기입니다. 지금 여기 단수 쳤을 때 수가 나느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수 안 날 것 같은데요. 여기 돌려치는 게 선수이긴 하지만 또 여기가 이렇게 교환되는 자리이고요. 패 정도는 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패가 여기를 둬서 이 패를 해야 되면 마지막 백이 하나, 부담스럽거든요. 둘, 이거는 셋, 상변 같은 건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다섯, 여섯, 좌귀가 다 일곱. 들어가니까요. 네. 갔어요. 그거 갔습니다. 이건 필연인
아, 그쪽으로요? 그쪽으로. 아, 네. 지금 이쪽으로는 싸움이 아예 안 되는 네. 싸움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밀어서 지금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건 김지석 구단이 쉽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하변 쪽을 두면서 계속해서 중앙 쪽도 노려보고 있겠죠. 네, 지금 확실히 두 선수가 두는 것만 봐도 김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서 이쪽 부근의 백돌도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지금 이 하변을 타개하면서 여기 백돌도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전입니다. 하지만 뭐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네. 설마 안 봤나요? 30초 남았습니다.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요. 좀 애매한 타이밍에 물어보긴 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이런 거 하기 전에 그냥 물어봤으면 받았을 텐데요. 다 해놓고 여길 두니까 귀가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 뭐 이런데 한 칸 띄어서 받을지. 넷, 다섯, 여섯, 자, 과연 일곱, 여덟, 아홉. 아, 네, 받았습니다. 뭔가 변화를 주기엔 좀 어려웠겠죠. 네. 그럼 여기 젖히고 한 칸 띄고 이런데 호구 쳐서 김지석 구단이 이제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려서 그걸로 승부를 거는 네. 그런 작전입니다. 일단 흑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격은 해야겠지만 중앙집을 지키고 나서의 형세 판단도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느낌에는 어떠냐면요. 꽤 위험하긴 한데 김지석 구단이 여기도 살리고 여기도 살려야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섯, 여섯, 그렇게 하더라도 중앙 쪽은 어느 정도 집이 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여기 다 살리고 중앙 집에 백이 대응을 했을 때 딱 그때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어느 한쪽이라도 잡힌다면 김지석 구단의 패배입니다. 두 선수 모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명 변수는 존재합니다. 1분 남았습니다. 서른준 5단 입장에서도 과연 이쪽을 잡으러 갈지 이쪽을 잡으러 갈지 아니면 집으로 갈지 뭐 이런 게 모두 다 있고 지금 서른준 선수 표정을 봐도 지금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네. 대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강도로 지금 세게 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역시 이 형세 판단에 근거해서 다음 한 수를 선택해야겠고요.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후가 네. 일감이긴 한데 일단 여기 끝넣어지는 것을 방비를 해야 합니다. 날일자요. 날일자는 여기 호구는 선수로 당하는 대신에 좀 더 안정적이고요. 이제 이쪽 공격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단 흑도 기분 좋은 호구 선수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여덟, 아홉. 알겠습니다. 호구했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의 정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이런 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여기 들여다보고 여기를 둘 때 아예 여기를 붙였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는데요. 그럼 나오면 여기를 쌍립을 서서 되게 나갈 수밖에 없을 때 이쪽 끝낸 반격. 마지막 하나, 근데 좀 네. 어렵긴 합니다. 이게 초읽기에서 이런 거 잘못 다섯, 선택했다가 바로 여섯, 역전 당하니까요. 일곱, 여덟,
아홉, 어떻게든 설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깔끔한 정리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지금 이 백돌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한 패 정도가 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또 이 하변도 아직은 완벽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활 귀신이 이제 하변에서 어떤 공방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걸로 돼요? 지금 전체를 살리러 가는 것을 위험하다고 보고 선택을 못했습니다. 중앙 쪽을 바라보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두면 꽉 메워서 여기가 치받는 게 백의 권리가 되더라도 이쪽 북은 상관은 있지만 흙이 나중에 여기를 이어서 공략해 들어가면 여기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이 좀 쉽지 않다고 네. 봤네요. 지금 이 북은 이제 패인데 흙이 꽃놀이 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변 팩감을 사용하면서 두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셋, 바깥쪽 네. 탈출하면서 대신에 이제 여기는 꽤 음, 불편해졌습니다. 모양이. 그리고 다시 몰아갑니다. 이건 그것도 끝나요? 이거는 끊겠죠. 음. 예. 어차피 백이 여기 딸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따고 그러네요. 네, 여기 따고 흙이 여기 딸 때 이렇게 패 걸면 이거는 이쪽 부근에 팩감도 있고 흙이 워낙 두터운 상태로 패하기 때문에 흙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음, 그보다는 그 김지석 구단이 여기를 백이 이었을 때는 흙이 먼저 다른 곳에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손이 여기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일단 좌변은 흙수 중에 들어갔고요. 이제 남은 것은 하변 흙돌 혹은 중앙 흙돌과의 엮음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전히 흐름은 뭐 흙 쪽이 유리합니다. 백은 뭐 어떻게든 크게 엮어 가야 돼요. 지금 사석이 설현준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확실히 지금 여기도 흙의 수중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그냥 서로 잡히지 않는 정도? 그 정도라면 바둑은 한 반면 15집 정도 흙이 앞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김지석 선수는 이 부분에 타격을 주거나 여기 흙돌을 지금 포획을 해야 되고 네. 이 날일자가 그 양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쉽게 양보하네요. 자, 계산이 섰다는 건데요. 이거 그냥 이겼습니다 같은 수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 정도인가요? 자, 이제 백도 하변 흙을 포위하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덮어 씌움 잡았습니다. 일곱, 일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잡히면 이거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데요. 일단 여기서는 생각보다 김지석 구단이 잘 뒀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가 좀 뭔가 두는 걸로 봐서는 약간 낙관한 듯한 그런 흐름인데 그 정도인가요? 여기 30초 남았습니다. 빨리 교환하고
이쪽 부분이 가장 크죠. 네, 거꾸로 백이 끝낸다면 흑이 석점이 잡히게 되는 곳입니다. 네. 이 부분 두면 네, 지금 사석이 하나 차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금 아쉬운 교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흑이 73집이 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백이 한 넷, 다섯, 63집이었습니다. 제 계가로는 73집 대 63집, 거기서 백선 끝내기입니다. 반면 10집에 백선이면 약간 흑이 좋아 보이네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흑이 네. 우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집을 만들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좀 변화가 없는 끝내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비교적 그런 편에 속하는 그런 국면이고요. 흑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를 서른주 선수가 좀 아까운 교환이지만 한 것도 나중에 이제 여기 맞습니다. 찝어서 이렇게 하나, 선수 처리했을 둘, 때 어차피 백은 뭐 넷, 두터운 자리다 이런 생각 한 것 같고요. 여섯, 일곱, 여덟. 그게 또 좋은 끝내기인가요? 지금 좋은 끝내기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좋은 끝내기 같습니다. 지금 설현준 선수가 대어를 낚을 수 있는 어떤 포석을 마련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저 다부진 입술에서 이 바둑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의지가 느껴집니다. 전체를 돌아보면서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설현준 선수의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인정한 신의 병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도 크죠. 흑이 거꾸로 막아간다면 백집이 꽤 많이 깨지는데요. 네. 크긴 한데 만약 다른 곳에 정말 큰 끝내기가 있다면 약간 위험한 수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선수고 마지막 하나, 흑이 이제 중앙을 노리면서 이렇게 두면 이 자체로 살아 있습니다. 어, 다섯, 여섯, 나중에 여기를 끊어도 여덟, 이곳을 둬서 아홉. 네, 치중 갈 때 여기를 먹여치는 게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선수 교환하고 딱히 갈 데가 없다면 이 교환도 악수고 뭐 자체로 이쪽 부분을 막는 것도 크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그냥 막아서 처리를 합니다. 일 분 남았습니다. 네, 지금 설현준 선수 확실히 우세합니다. 뭔가 대어를 낚기 일보 직전인데 표정에서는 뭐 큰 흔들림은 드러나지 않고요. 백도 하변 뭐 흙집을 완전히 다 깨고 큰 백집을 또 형성을 시켰잖아요. 네, 좌변은 물론 많이 다치긴 했지만 김지석 선수의 흔들기도 정말 볼만했습니다. 지금 이 바둑에서 변수가 있다면
불리한 쪽이 김지석 구단이라는 겁니다. 김지석 구단이 불리한 상황에서 뭐 그냥 이 진리가 없는 선수니까요. 네. 자, 지금 또다시 바둑판 앞으로 몸을 내밉니다. 김지석 선수가 저렇게 머리를 쭉 내밀면 괜히 없던 수도 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떤 부분전에서는 마법 같은 수익기를 네. 보여주는 김지석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반상위의 가장 큰 자리라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하변에 여기 한 점이 큰 것 같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한 점을 잡는 순간 여기 약점도 커버가 되면서 좀 안정적으로 변하고요. 백이 여기 한 점을 살렸을 때에는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좀 뒷맛이 찜찜한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그냥 자체 집으로 보면 여기 한 점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두 선수 모두 하변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지석 선수도 지금 여기 끝내기를 어떻게 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는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30초 남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들여다본 것도 좀 불리한 가운데 나오는 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변화를 보고 있죠. 지금 약간 이 붙이는 수를 유도하는 느낌도 있고요. 붙여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둔다면 이 한 점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게 득일지 여기를 붙이는 게 득일지 좀 고민이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 고민되는데요. 어떤 선택일까요? 그리고 약간 멋있게 두려면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모르는 좀 애매한 수라서요. 이런 걸 두고 나갈 때 이렇게 두고 뭐 이런 게 맥점이긴 한데요. 좀 떨리는 면이 있는 수입니다. 이런 데 늘면 이런 데 붙여서 이 두 점과 한 점을 바꾸는 작전인데요. 그냥 연결을 하네요. 네, 지금 실전에 설현준 선수는 가장 쉽게 받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역시 네, 지금 하나 임시 방편으로 여기 한 점을 살려놓고 반상 최대의 자리를 두었고요. 설현준 선수가 여기 붙인 수도 지금 이쪽 부분에 최소 4집을 확보하면서 네. 이 여기 젖히는 걸 봐서 일단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은 여기는 치받아야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늘어둔다는 뜻일까요? 네, 일단 그쪽 좀 두터운 쪽으로 계속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니면 여기 건너붙인 게 뒷인지 손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두네요. 바로 두네요. 이렇게 두고 단수 치고 있게 만들고 나중에 뭐 여기 찢는 것까지 이제 네. 크게 걸립니다. 백집을 최소화시켰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백도 반발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셋, 네, 반발은 없습니다. 여기 이었을 때 여섯, 백이 여기 살릴 수밖에 없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백은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단수 칠 때도 반발은 어렵습니다. 따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찝어서 바깥쪽이 다봉쇄를 당합니다. 흑이 기분 좋은 교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기분
좋은 교환을 했고요. 느는 끝내기, 또 여기 젖히는 수. 지금 큰 자리는 뭐 여기 교환을 아낄 이유는 없고요. 큰 자리는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흐름은 설현준 선수가 거의 잡았거든요. 지금 여기를 둔 것은 백이 붙이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수로 당하기 싫다는 뜻이군요. 네, 백이 붙이고 넘어가면 흑이 여기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교환을 시켰고요. 여기 느는 수가 일단 깔끔하고 큰 자리입니다. 늘고 나서 이쪽 부분을 두는 것과 여기 젖히는 것을 맛보기로 하면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아까 계산에선 대략 반면 10집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붙이는 것도 큰 끝내기죠. 그렇네요. 지금 붙이니까 여기를 뚫 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넘어갔을 때 백이 좀 곤란하네요. 막는 자세가 만만치가 않네요. 네, 여기 밀었을 때 막고 여기 끊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백도 뭐 살려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흑이 빵 따냄 한다면 이것 또한 깔끔하겠네요. 네, 지금 끝내기에서도 설현준 선수가 완벽한 모습인데요. 이제 후반 단계에 들어서면서 시간이 많이 누적이 되기도 했고 점점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큰 자리가 4군데가 남았습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찌르고 흑은 젖혀 있고 백은 여기 치중 가서 넘어가는 수, 이쪽, 그리고 여기 젖히는 것, 이곳이 남았고 대부분이 한 6집 정도, 6집보다 조금 크거나 뭐 한 6집 정도 뭐 그런 자리입니다. 어디가 가장 클까요? 지금 일단 여기 따내는 게 한 7집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 6집은 아닌 것이 여기를 젖혀 이었을 때 백이 이렇게 내려서는 모양이 나왔을 때 나중에 끊으면 수가 납니다. 끊고 쭉 단수 치면 수가 나서 한 7집 정도는 되는 자리이고요. 여기를 찌르고 젖혀 있는 게 거의 7집 될 것 같아요. 거의 맛보기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집은 되고 이쪽 선택을 합니다. 6집, 여기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도 한 6, 7집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맛보기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럼 그냥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찔러서 젖히고 백이 끊는 끝내기를 하고 이쪽을 단수치고 이 정도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석은 흑이 하나를 더 따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는데 여기 젖혀 있는 게 백이 선수라서 흑이 3집이 나고요. 사석까지 4집. 15집이 나고요. 28, 34, 35, 40, 50, 60, 72집이 납니다. 백은 3집에
이쪽도 지금 얼마 안 나죠? 여기 찌르고 나서 이쪽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6집밖에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합쳐서 9집. 여기까지 50, 60, 62.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빠뜨렸나요? 백집이 한 64 정도 나거든요. 64 대 72죠. 그럼 큰 차이는 분명 아닌데 지금 흑선 끝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면 흑이 이기긴 이기겠네요. 근데 차이가 크진 않네요, 생각보다. 네, 뭐 개가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깔끔한 것은 흙이 여기와 여기를 맛보게 하는 게 더 깔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허용을 하고 이렇게 끝내게 하는 게 좀 낫겠네요. 그럼 아까 이제 제가 셌을 때 여기 흙이 한 집 줄어들고 여기가 5집 차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6집에 사실 6집은 조금 넘을 수는 있는데 대략 6집이라면 여기가 좀 더 크네요. 그리고 다음 흙의 끝내기를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요. 흙이 여기와 여기를 맛보게 하면 이 바둑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 바둑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의 선택 어떨까요? 역시 네. 두터운 선택을 합니다. 젖으로 흙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지금 김지석 구단이 마지막 끝내기 단계에서 굉장히 장고를 많이 하는 것도 작은 차이지만 지금 뒤집기는 어려운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 위한 어떤 고심인데요. 약간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곳에 역끝내기 들어갑니다. 이제 흙이 이쪽 부분 끝내기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어려운 끝내기 자리입니다. 가장 넓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만 마무리된다면 형세가 확실해지겠습니다. 이제는 김지석 선수 표정이 좀 초조해 보이는데요. 더 이상 변화할 곳이 별로 없어지죠? 없죠? 네, 지금 변화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끝내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기 젖히거나 마늘모로 하거나 이 정도인데요. 마늘모 끝내기가 조금 나아 보이고요.
만일모를 한다면 흑의 승리는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거꾸로 백이 둔다면 뭐 흑 한 점도 고스란히 잡히게 되고 정말 큰 곳이네요. 네. 여기를 둬서 나가는 것은 이쪽을 두면 이 두 점을 다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백이 찝어서 둬도 사실 뭐 그냥 이을 필요도 없이 그냥 뒤로 맞고 선수 끝내기로 들어가도 지금은 이 정도로 흑의 승리는 확실해 보이네요. 이곳이 이렇게 치받으면 오히려 여기 젖히는 걸 당해서 1분 남았습니다. 중앙 쪽으로 좀 돌파되는 형태가 어. 나옵니다. 지금 또 다른 데 큰 끝내기가 이쪽 부분인데요. 흑이 역으로 여기를 잇는 것도 꽤 크거든요. 백이 여기를 끊어서 지금 여기가 자체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흑이 찌르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여차하면 백이 지금 3번을 둘 곳을 안 두는 효과가 있어서 생각보다 큰 자리입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어려운 끝내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고민에 고민을 둘, 거듭하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입구자로 선택합니다. 네. 흑이 막는다면 중앙에도 뭐 몇 집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현준 선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곳은 계산상 비슷합니다. 흑이 이쪽으로 두나 지금처럼 두나 비슷하고요. 이제 여기를 막으면 이번에 이제 김지석 선수 쪽에서 조금 고민되는 것이 이쪽 끝내기를 여기 붙여서 하는 게 나은가 여기 끊어서 하는 게 나은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붙여서 하는 것과 끊어서 하는 것은 흑집은 3집 차이가 나는데 마지막 하나, 백집이 또 줄어듭니다. 백이 네. 여기를 끊어서 끝내기를 하면 여섯. 여기를 젖혀 있는 것까지가 백이 걸렸는데요. 아, 지금 오히려 어려워요? 역 끝내기로 거길 들어갑니까? 네, 이 편이 더 깔끔하다고 보네요. 지금 어차피 여기도 역 끝내기고 여기도 역 끝내기입니다. 근데 네. 이쪽이 더 깔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가 역 끝내기 몇 집 정도 되냐면요. 이렇게 끝내기가 들어가면 뭐 여기 내려서나 이쪽을 두나 똑같으니까요. 흑이 3집이 나고 여기 둘 때 또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전과 비교했을 때 실전은 백이 뭐 일선 치중 가는 정도도 있지만 대충 계산상으로는 젖혀있고라고 본다면 3집은 그대로이고 100집이 한 집 줄기 때문에 여기가 한 집 차이가 나고요. 한 집에 여기 안 받는 거 2집, 여기 3집, 3집 플러스 나중에 여기를 놓고 따내기 할 여지. 뭐 예를 든다면 찝고 나서 이런 데 가면 여기를 더 놓고 따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역끝내기로 한 4집 가까이 되는 자리입니다. 꽤 크네요. 여기는 역끝내기로 한 집, 2집, 여기 찝는 끝내기를 했을 때 3집이니까 뭐 비슷하거나 이쪽이 더 큰 게 맞습니다. 자, 백도 또 역으로 역끝내기를 하죠. 저건 뭔가 김지석 선수 분노의 역끝내기인데요. 흑이 찝을 수 있는 곳을 두었습니다. 확실한 곳을 교환을 안 해놓으니까 꼬집어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젠 더더욱 이제 여기가 커졌습니다. 여기를 흙이 찔렀을 때 이렇게 받고 여기가 찔러져 들어가고 흙이 한 번 더 둔다면 여기를 두 번이나 더 놓고 따내야 합니다. 네, 가일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엿끝내기로 들어갔고요. 이제 상변 쪽에 젖혀 있는 끝내기를 한다면 뭐 어려운 끝내기도 없고 국면이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일선에 젖혀 있는 끝내기 많이 남아 있고요. 흙이 역전당할 수는 없는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반면 9집 정도, 지금 2집 반 정도는 서른준 5단이 앞서 있고요. 뭐 한 집 정도 당한다고 해도 한 집 반이라면 지금은 여유 있게 서른준 5단이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최근에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고 네. 서른준 선수는 3연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뒤엎는 승리이기 때문에 좀 더 값진 승리가 될 것 같고요. 초반 상변 전투가 오늘 바둑은 하이라이트였네요. 네. 오늘 뭐 하이라이트가 많았습니다. 이쪽 부분에서가 좀 결정적으로 흑에게 형세가 기운 그런 전투가 되고 그 이후에 김지석 선수가 이쪽 저쪽으로 동분서주하면서 판을 꽤 흔들어 갔는데 저는 서른준 5단의 이 형세 판단 능력에 좀 감탄을 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 정말 쉽게 버렸잖아요. 네. 이때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버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그 판단이 맞았기 때문에 오늘 바둑은 서른준 5단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전투력이나 뭐 폭발력 이런 것보다는 형세 분석에 의한 완벽한 선택으로 30초 좀 남았습니다.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서른준 선수 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능력치 점수를 보여주는데 네, 형세 판단에서 높은 점수를 스스로 매겼거든요. 네. 그것을 또 입증하는 바둑이 아닐까. 아, 지금 아, 돌을 얻었죠. 네,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반면 9집 정도이고요. 네, 역시 그 부분 먼저 복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늦췄어요. 김지석 구단이 이젠 됐다 싶은 장면에서 너무 늦추다가 지금 공격이 잘 통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여기 는수, 네, 지금 거기를 가리켰는데요. 거기 는수부터 해서 완전히 판이 흔들렸죠. 서른준 선수 한번 승기를 잡고 나서는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뚫은 수 이야기 하는데요. 어. 지금 김지석 선수 분명히 뚫는다면 여기 흑도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우직근 버티니까 거기서 흔들렸습니다.
설현준 선수만의 장기인 이 버팀이 오늘 바둑에서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뭐 전투력 면에서도 뛰어났고 특히나 막판에 어떤 판단력에 의한 또 형세 판단에 의한 그런 선택들 그런 것이 굉장히 정확했기 때문에 설현준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명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막판에 이 설현준 선수가 스스로가 정한 그 승전곡이 나왔잖아요. 아, 네. 국면은 굉장히 격렬했는데 그 승전곡은 굉장히 차분해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설현준 선수 이제 8강에 이름을 올렸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지석 선수의 우세를 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김지석 선수가 랭킹 면에서도 3위와 42위로 상당히 앞서 있었고 특히 김지석 선수가 그 신진서 선수에게 결승전에서 패한 이후에는 거의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상대한 선수들도 LG배에서 판일러 선수를 꺾었고요. 중국 갑조리그에서 커제나 천야오의 선수를 꺾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 곡선에 있었고 또 반대로 설현준 선수는 최근에 뭐 장웨이지의 최정 이런 선수들에게 3연패를 당하면서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 랭킹 차이도 있고 상승세와 하향세에 있었던 두 선수의 충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설현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역시 바둑은 당일의 컨디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설현준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또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자신감이 좀 요즘 없어진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대국을 이기고 난다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자신감을 쌓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승리로서 그것을 쌓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강자를 향한 승리라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설현준 선수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쭉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강이 끝나고 이후에 8강이 치러지는데 네. 8강 상대가 신진서 선수예요. 네, 산 넘어 산이긴 합니다. 하지만 설현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대국이 있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라이벌 의식이나 한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딪힌 선수는 그래도 어떤 랭킹만으로 가지 않는 면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의외성 그리고 오늘 보여준 설현준 선수의 잘 풀릴 때 어떤 바둑을 보였는지의 강력한 모습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도 긴장을 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이제 신진서 선수와 그 결승전 이후로 다시 한번 어떤 매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엔 설현준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16강 승자입니다. 설현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현준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랭킹 3위인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는데요. 요새 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래도 워낙 센 사람한테 이제 연패를 끊어가지고 네,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설현준 선수가 말은 딱딱하게 하지만 원래 굉장히 좀 표현이 특히 인터뷰에서 좀 서툴게 해서요. 네, 설현준 선수 좀 웃으면서 인터뷰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네, 일단 부탁드리고요. 오늘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일단 설현준 선수 그 하중앙 쪽에서 이쪽 부분에서 바꿔치기 됐을 때에는 좀 승리를 확신을 했었죠. 어땠나요? 확신하진 못했고 그냥 네. 확실히 좋다고는 생각했어요. 아, 확신하진 못했고 확실히는 좋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네, 이쪽에서 이제 그래서 쉽게 버리고 이제 끝내기로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정확한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럼 어디서 좀 흑이 그 우세를 잡았을까요? 백이 저중앙 쪽에 그 4점 잡고 네. 중앙 뚫린 게 네, 그때 이쪽 뚫었을 부분이요? 때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백이 선수 활용을 하러 늘어갔던 그 자리가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일단 우변을 네, 활용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이쪽 부분 어디론가 활용을 하고 타게 할 줄 알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하지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지금 이미 뚫은 상태에서 흑의 우세를 좀 생각하고 있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네 약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좀 가장 좀 까다로웠던 수가 있다면 언제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좀 까다로웠을까요? 사실 실전에 백이 4점 안 잡았으면 제가 나쁘다고 봤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네, 그럼 안 그렇다면? 잡고 어디로 두는 것이 좀 좋았을까요? 네, 너무 대국이 끝난 직후라서
그냥 손빼도 정말요? 그냥 다른 곳을 두고 이제 여기 사활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호시탐탐 노려도 좀 신경이 쓰인다는 그런 의견이신 네. 거죠. 예. 자, 오늘 바둑은 정말 전투와 어떤 그 형세 분석 모든 면에서 설현준 선수다운 한 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 바둑을 계기로 다시 좀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뭐 올해 이제 처음으로 중국에서 러브콜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제 갑조리그에 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좀 갈수록 뭐랄까요? 좀 스스로 좀 발전한다고 느끼시나요? 뭐 성적도 그렇고 랭킹도 그렇고 네, 발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더 이제 오늘 대국을 계기로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에 8강전에서 신진서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대국을 좀 준비하시겠어요? 워낙 강한 선수라 그냥 편하게 즐기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같은 도장에서 공부한 시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네. 어렸을 때는 승률이 좀 어땠나요? 처음 신진서점이 도장을 처음 왔을 때는 네, 그래도 뭐 만만치 않게 갔던 것 같은데 네, 프로가 된 이후로는 거의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공식 대국을 보니까 세 판의 대국을 두어서 좀 전패를 하긴 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8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현준 선수 오늘 이기긴 이겼지만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대국 내용을 보면 확실히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될 정도의 어떤 그 자부심을 느낄 만한 대국 내용이었고요. 랭킹 3위 김지석 선수를 혼주를 낸 한 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와 설현준 선수의 대국은 설현준 선수의 승리로 끝났고요. 16강전 6번째 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호승 선수는 또 화제를 몰고 오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대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욱더 공부하고 더욱더 성적을 내는 기사이고요. 특히나 저 상대 전적에 눈길이 가는데 네. 1승 1패인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국을 이호승 선수가 승리로 가져갔고 그게 불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호승 선수가 가장 최근에 박정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랭킹 2위 박정환 선수를 상대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무래도 랭킹이나 객관적 전력에서는 상당히 앞서 있고 신진서 선수와 함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박정환 선수. 네. 또 그런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매치업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6강전 6번째 경기는 박정환 선수와 이호승 선수의 대국입니다.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